렉처 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브랜칭 프로세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컴플렉스 네트워크 얘기하고 저번 시간에 ER 그래프 얘기를 했죠. ER 그래프를 이제 가장 간단한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모델링할 수 있는 랜덤 그래프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왜 브랜칭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느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ER 그래프를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툴이 됩니다. 또. 컴플렉스 네트워크에서 많은 경우 그래프를 분석을 하는데 이 브랜칭 프로세스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갈튼 왓슨 브랜칭 프로세스 또는 간단히 얘기해서 브랜칭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가 뭐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페이스 트랜지션 현상 이런 것도 좀 살펴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랜칭 프로세스의 어널리시스를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퀘스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퀘스천이 ER 그래프에서 자이언트 컴포넌트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느냐 어떤 조건에서 그걸 분석함에 있어서 브랜칭 프로세스에서 분석이 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칭 프로세스에서 툴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고 하는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 내용은 이제 텍스트북의 이제 챕터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챕터 1에 있는 해당하는 내용을 조금 더 친절하고 셀렉티브하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브랜칭 프로세스라는 거 뭐냐? 우리가 어떤 앤시스터가 한 명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자식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대. 제일 위에 있는 세대가 이제 0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세대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이렇게 generation을 얘기를 하고요. 각 한 노드에서 도대체 몇 명의 차일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xn이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먼저 드라이브를 할 텐데 xn이라고 하는 거는 generation n에 있는 인디비주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는 generation 0는 by definition 1이 되겠고요, 항상.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generation 1이 3개, generation 2가 5개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각각의 노드에서 몇 명이나 펼쳐져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브랜칭 프로세스의 모양은 당연히 이제 랜덤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recurrence relation을 적어볼 수 있는데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제너레이션에 있는 인디비주얼의 총 숫자는 n번째 있는 각각의 노드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낳았느냐라고 하는 거의 서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hi n, i는 이것 역시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뭘 나타내냐면 n번째 제너레이션에 i번째 인디비주얼이 낳은 자식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노드를 볼까요? 이 노드는 지금 두 번째 세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넘버링을 요 순서로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드가 낳은 숫자들이 총 4개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가 낳은 그 자식의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칭하게 되겠죠. 두 번째 제너레이션에 다섯 번째 노드가 낳은 숫자. 랜덤 베리어블인데 지금 여기서 4개가 됐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의 숫자는 n번째에 있는 애들이 각각 낳은 애들의 서메이션이어서 1부터 xn까지의 더하고 거기서 나오는 chi n, 치인가요? 카인가요? 하여튼 n,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성을 위해서 치 n, i는 n과 i에 대해서 iid라고 가정을 하고요. iid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n하고 i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제너럴한 c라고 하는 노테이션으로 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치가 되고 이거는 xn 곱하기 치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이러한 걸 이제 브랜칭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런 걸 제너럴하게 우리가 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캘리그래픽 T라고 하는 걸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 전체 브랜칭 프로세스를. 그럼 이 전체 브랜칭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하는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바로 tree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 랜덤 브리이기 때문에 이 tree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 디스트리뷰션이 형태가 다르면 이제 평균도 다를 테고 뭐 expectation 뭐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tree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이 브랜칭 프로세스가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가 결정되겠죠. 자식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수로 나오면은 이제 제너레이션이 중간에 끊기게 되고 아니면은 제너레이션이 쭉쭉 확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치라고 하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PK라고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PK라고 하는 건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probability G가 K1 확률 이 바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거죠. for non-negative integer K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명 나올 수도 있고 두 명 나올 수도 있고 세 명 나올 수도 있고 여러 확률로 이게 디파인이 돼서 이 확률에 의해서 이 브랜칭 프로세스의 어떤 펼쳐짐 또는 모양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거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브랜칭 프로세스 캘리그래픽 T는 뭐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가 된다? 바로 PK.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 묶음. 디스트리뷰 이게 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의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PK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우리가 offspring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고 이 offspring distribution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용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자, 브랜칭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인지 판단이 되죠. 그래서 브랜칭 프로세스는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는 뭡니까? 확률 변수의 시간적인 시퀀스죠. 그래서 뭐 x0, x1, x2 이렇게 해서 xn 뭐 이렇게 가는 시간적인 시퀀스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제너레이션 n에서의 인더비주얼 숫자에 관심이 있다면 뭐 다른 퀀티티들도 랜덤 프로세스로 디파인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 그래서 브랜칭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고요. 브랜칭 프로세스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브랜칭 프로세스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질문들이 생기시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C의 분포 PK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조건에서 이 브랜칭 프로세스가 소멸되게 되느냐.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쭉 시간적으로 가다가 소멸 딱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단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 이제 그런 소멸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대충 예상해 보건데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은 전반적으로 이 값이 작을 때 소멸이 될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면 expectation이 굉장히 작다던가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 익스팅션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거에 좀 수학적인 명확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러니까 익스팅션이 되면 멈추면 지금까지 루트에서부터 나왔던 이 자식들의 총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토탈 파퓰레이션 사이즈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총수라고 하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결국은 뭐 총수의 어떤 확률적인 프로퍼티들에 우리한테 관심이 있겠죠. 뭐 평균이라던가 아니면 평균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뭐죠? 분포,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퀀티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할 텐데,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 이거를 스터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데, 이제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가 했죠. 그래서 depth first exploration, breadth first exploration, 그 다음에 one by one exploration.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데 기본적인 게 뭐냐? 여기 트리이기 때문에 이 트리를 우리가 이렇게 explore 하자는 거죠. explore 하다 보면은 얘가 얼마나 사이즈가 되고 언제 extinction이 되고 이런 거랑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바로 exploration. 방법이 뭐 종으로 할 수도 있고 depth first로, 그다음에 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좀 색다른 해석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색다른 해석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형태의 답을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겠고요. 그런 걸 위해서 하나의 그 노테이션 하나 디파인 하면 PEXT라고 하는 거는 Extinction Probability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tinction Probability라고 하면 어떤 확률이냐면 XN이 아까 뭐였죠? N generation에서의 에서 노드 수죠, 결국은. 그게 for some finite n에 0이 되는 확률이 바로 extinction probability입니다. 무한 들어가면 extinction 안 된다는 얘기니까. 유한의 넘버 n에서 0이 되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 다음 자식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확률을 PEXT라고 정의를 하고, 이 EXT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바로 이거 확률을 캐릭터라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즈를 한다는 거는 PXT를 구하는 방법 같은 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 캐릭터라이즈가 바로 요 익스플로레이션 방법에 따라서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캐릭터라이즈의 깊이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depth first exploration인데요. depth first exploration의 기본적인 방법의 어떤 관찰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브랜칭 프로세스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브랜칭 프로세스가 있으면 뭐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하나도 나오기도 하고 세 개가 나오기도, 이렇게 브랜칭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depth first exploration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observation은 뭐냐면, 루트에 어떤 차일드의 기준으로 봐도 이게 루트죠 지금. 그리고 이게 차일드잖아요. 그러니까 차일드가 바라보는 자기의 자식의 세상과 루트가 바라보는 전체 자기의 자신의 세상이 같은 확률적인 또는 통계적인 프로퍼티를 갖는다.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갖는 확률적인 특성과 얘가 갖는 확률적인 특성이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약간 그 recurrence relation, 점화식 같은 비슷한 관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정석에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1 플러스 뭐 1 플러스 뭐 1 플러스 뭡니까? A 뭐 B는 뭐 이런 문제 풀 때 뭐 어떻게 했죠? 뭐 이거를 x로 놓고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죠. 똑같이 확률 이게 A야 됩니까? 예. 확률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뭐 풀곤 했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랑 비슷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노테이션을 하나를 디파인을 할 텐데, 우리가 TJ, calligraphic TJ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디파인 할 텐데요. 이건 뭐냐면 J번째 child에서 나온 branching tree. branching tree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트를 기준으로. 그래서 루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에서 나온 이 밑에 있는 모든 트리를 캘리그래픽 T1, 두 번째에서 나온 모든 애들을 캘리그래픽 T2,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면 뭐 K 번째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TK. 물론 이 전체는 T가 되겠고요. 그러면 절대값 T를 T 전체에 있는 브랜칭 프로세스의 노드의 개수를 우리가 디파인을 하면 결국은 extinction probability라고 하는 거는 probability 이 개수가 유한대일 확률이죠. 언젠가 끊겼으니까.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확률은 이제 recurrence relation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 확률은 k는 0부터 무한대 우리가 조건을 거는 거죠. 자식의 개수가 k개라는 조건을 걸면 p k 이게 pk가 뭐였죠? 첫 번째 자식 애들의 개수가 k개일 확률이죠. 자식의 개수들은 전부 뭐 IID니까 곱하기 probability T1이 유한대이고 T2가 유한대이고 점점점점 TK가 유한대일 확률 요 곱한 거가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조건을 건 거죠? 첫 번째 first generation에서 child 개수가 K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지금 이 각각의 T1과 T2와 TK 각각은 독립이죠. 분포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equal summation K는 equal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PK. 자, 각각 요거의 확률의 특성이 전체 T의 특성과 똑같으니까 그거는 바로 PEXT가 되고 그게 여러 개 있죠. K개 있죠. K개인데 전부 독립이죠. 그거의 K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요 식을 뽑아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알고 있어요. MGF.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어떻게 디파인 됩니까?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어떻게 디파인 되죠?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을 때 MGF Moment Generating Function of x는 x 보통 노테이션을 이렇게 하죠. S는 결국 expectation 뭡니까? S의 X승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랜덤 베리어블 offspring 랜덤 베리어블 C의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expectation of S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이거는 summation 값의 종류를 x가 값을 가질 수 있는 값은 non negative integer라고 했을 때 무한대까지 probability x equal k 곱하기 s의 k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모양이 이거랑 똑같죠? S 자리에 PEXT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EXT라고 하는 거는 그쵸? 오케이? PEXT라고 하는 거는 이 식이 지금 요 식하고 똑같으니까 X 이퀄 summation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PK S의 K승 X니까 X의 K승 즉 Moment Generating Function of 이러한 수식의 솔루션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Fixed Point Equation이라고 하죠. 그렇죠? Fixed Point Equation. Fixed Point Equation은 뭐 예를 들면 x 이퀄 fx에 해당하는 x의 솔루션이 뭐냐?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뭐 x fx라고 하면 fx가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y 이퀄 x 그려가지고 여기 만나는 점이 뭐냐? 이런 걸 찾는 게 Fixed Point Equation에서 솔루션 찾는 거잖아요. 즉
offspring distribution의 moment generating function의 fixed point equation을 찾는 게 extinction probability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뭘 줬습니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줬죠. 캐릭터라이제이션. 뭐의 캐릭터라이제이션? extinction probability의 캐릭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전체의 브랜칭 프로세스가 offspring 랜덤 베리어블인 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extinction probability를 추정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extinction probability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준 거죠. 어느 정도는 question 1번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가볼까요? 퀘스천 2가 있으니까 만약에 토탈 파퓰레이션 사이즈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파퓰레이션 사이즈의 메시지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냐. 토탈 파퓰레이션을 우리가 캘리그래픽 X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런 노테이션이랑 앞에서 했던 거랑 좀 구별을 해주세요. 이거는 n번째, 그래서 제가 캘리그래픽 X랑 그냥 X랑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n번째 제너레이션의 인디비주얼을 쓰고 전체 토탈 파퓰레이션은 지금 캘리그래픽 X로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전체 토탈 파퓰레이션은 각각의 제너레이션에 있는 애들을 합한 거다.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제너레이팅 펑션을 디파인 할 수 있을 테고 그거의 제너레이팅 펑션을 phi x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증명할 수 있냐면 이 phi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 토탈 파퓰레이션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이퀄 s를 붙이고요. 여기 s. 그 다음에 C, offspring distribution moment generating function의 합성을 한, 요거의 합성을 한 요식을 만족한다. total population의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 요걸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센스에서는 total population의 characterization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쵸? 이걸 실제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MGF 확률책의 기본 확률책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항상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랜덤 베리어블과 1대1 대응 관계예요. 즉 X를부터 MGF를 구할 수도 있고 MGF를 통해서 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가끔씩은 좀 어렵기도 하는데 여하튼 1대0 대응 관계예요. 즉 1대1 대응 관계라고 하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 그 자체를 아나 MGF를 아나 그 랜덤 베리어블 특성을 전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과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의 1대0 대응 관계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offspring 랜덤 베리어블인 C의 제너레이팅 펑션을 알고 있다라고 치면 만약에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너레이팅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면 되는 거는 뭐냐? 얘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S로 된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이거로부터 만약에 얘를 알 수 있다면 얘를 아는 게 결국은 얘를 아는 게 되겠죠. 물론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 다음 이슈인 거예요. 왜냐면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하튼 그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대1 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뭐 뉴메리컬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 토탈 파퓰레이션 캘리그래픽 X의 특성은 요 수식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토탈 파퓰레이션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이다. 우리한테 좀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게 어떤 센스에서는 어떻게 되죠? 퀘스천 2에 대한 답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depth first를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우개를 좀 지우고. 자, 증명을 해봅시다. 자, 증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가정을 하나 하는데 첫 번째 제너레이션의 차일드 숫자가 K라고 가정을 하면 오케이? K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그래픽 XJ 아까랑 비슷하게 얘를 total number of descendants of the jth child at the first generation. 이렇게 로테이션을 디파인 해보죠. 오케이? 여기서는 including itself.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루트가 있고 이게 지금 제너레이션 제로잖아요. 제너레이션 1에서 얘가 몇 번? K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에 딸려있는 토탈에 얘를 포함해서 얘를 캘리그래픽 x1 여기 토탈을 캘리그래픽 x2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토탈을 얘를 포함해서 캘리그래픽 xk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당연히 이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랜덤 베리어블은 IID죠. 그렇죠? 지금 업스트링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뽑아낼 수 있냐면 일단 전체 토탈 파퓰레이션은 1 플러스 j는 1부터 k까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는 거. 오케이? 이 식을 1번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산수에 해당하는 걸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파퓰레이션의 오멘 제너레이팅 펑션은 by definition expectation of x가 되죠. 그쵸? 얘는 뭐랑 똑같냐? expectation of expectation as x given some condition.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여러분들 학부 확률책에 보면은 이거는 이거랑 똑같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쵸? 자, 이거는 요거를 한 이퀄 여기다 좀 할게요. 넓게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는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x1에 대한 확률 probability x1 equal k 에다가 expectation of s 캘리그래픽 x given x1이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by definition 뭐였어? pk였죠. 왜냐하면 업스트링 디스트리뷰션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를 1번을 이용을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pk 그쵸? expectation s의 1 플러스 summation j는 1부터 k까지 xj given x1 equal k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pk s 튀어나오고 s 1승이니까 그 다음에 expectation summation인데 summation 지수니까 곱하기로 가고 얘네들가 IID인데 s의 xj승인데 이 x의 j승 오케이. 뭡니까?
expectation S의 x j승의 k승, 그쵸? given x1 equal k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건 필요 없죠? 그쵸? x1이 이미 k라고 기분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깔끔히 더 할게. S expectation S x j의 k승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랑 똑같냐? S k equal 0 펜이 이거 그쵸? pk 곱하기 이놈이고 얘는 definition이 from by definition 뭐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죠? 왜냐면은 그쵸? 여기 x죠 x 소리. 왜냐면 x와 xj와는 확률적인 특성이 똑같으니까 depth first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얘를 인자로 하는 요 식 전체는 요거와 관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를 얘로 생각을 하면 equal s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를 한 뭉치로 생각하면 그쵸? 그래서 프로포가 완성이 되죠. 오케이? 캐릭터라이제이션이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강의 비디오를 조금씩 제가 잘라서 하기 위해서 다음 파일에서 강의 비디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